나이가 들수록 이전에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노년으로 접어드니 인생의 막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지요.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정말 후회도 하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돈, 건강, 가족,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단순히 양만 많다고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요. 이제는 의미를 찾는, 그러니까 질적인 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에도 비참해지지 않고 행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기쁨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없으면 크게 후회하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또 돈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형제끼리 그러지 않냐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앞에서 많은 싸움을 벌이지요. 행여 전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자식들이 돈을 받고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탓에 부자가 된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돈을 모두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처음엔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표했고 아버지 건강을 챙기시는데 더 돈을 쓰시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받은 그는 재산 대부분을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돈을 다 나눠준 후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돈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아버지인 70대 노인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받게 된 자식들은 무리한 사업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많이 요구하며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매일 만나면 하는 얘기가 나 죽겠다며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호소했고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니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70대 노인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취미를 가져보기 위한 시도를 하면 다 늙어서 그게 뭐냐며 비웃고 자신들이나 도와달라는 몹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모든 돈을 나눠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도 많지 않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식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다시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는 존경을 받는 사회인이었으나 나이가 드니 쉬운 일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식들에게 돈을 다 나눠준 것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전에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고 후회했지요. 결국 이제 그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은 자신이 쓰기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다 나눠준 것이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교훈을 얻은 그는 주변에 주의하라고 말을 하였지요. 특히 자식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전에 자신을 위한 돈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야 했다는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이처럼 노후에 돈이 없어 비참해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100세가 되고 자식이 70세가 되어도 자식 걱정하는 것이 부모이지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이 들어 돈 없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V 뉴스나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면 마지막 재산과 함께 부모라는 짐도 함께 얹어주는 것과 같다는 걸요. 왜냐하면 자식이 혼자 인생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너무 큰 도움을 주면 안 됩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가 아닙니다.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자식에 억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과 등 돌리지 않고 노년에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몫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나 전부를 다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 생활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화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 경제 생활을 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삶은 보통 은퇴 후의 삶을 말하는데, 이때 모아놓은 돈이 있든 없든 경제 생활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것뿐 아니라 나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만 있게 되고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을 일절하지 않으면 뇌가 빠르게 노화되어 또래보다도 빠르게 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노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아놓은 돈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던 직장을 나이 들어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향간에는 120세까지도 산다고 하지요. 은퇴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가벼운 일이라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야 당당하게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붓글씨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더니 집에서 혼자 있던 것보다 건강도 좋아졌단 말도 하셨지요. 그리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노년에는 갑자기 병이 닥쳐올 수 있는 게 일상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두어야 하지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 갑작스레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이 노년입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만약 갑작스레 아프게 되어 돈이 없게 된다면 자식들이 돌보게 되는데 이때 자식들의 손을 빌리게 된다면 사이가 여간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자식에게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도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은 100번 말해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돈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중년 시절 큰 돈을 벌어들여 유명한 사업가로 살던 8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즐기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버는 데만 집중했기에 건강에는 소홀했어요. 그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오직 돈과 각종 모임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요. 그는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대부분 누군가는 사치스럽다고 할 수 있는 술과 음식들을 매일 먹었지요. 건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환을 앓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도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레 심장 발작을 겪었고 병원으로 급속히 이송되었지요. 그는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노인이었던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이전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부자여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던 일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해도 이미 돌이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은 생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돈이 많았기에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적인 장소에서 기도하고 소원을 빌었지만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무당집에 가서 몇 천만 원을 드리기도 했지만 건강은 여전히 나빠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건강을 챙기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하고 엄격한 식단을 지키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조금이라도 걷고 무리하면 큰일이 났지요. 그는 이제 인생에서 더 이상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했던 여행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건강을 잃으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병들이 서서히 다가와서 우리도 모를 때가 많지요.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을 막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소식을 하는 것이 무병장수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지요. 또 음주와 흡연을 아예 하기가 어렵다면 차차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면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걷는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따라준다면 3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주 3일 이상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무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듯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면역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명상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명상을 하게 되면 뇌에 도움을 줍니다. 요가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가를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태극권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 운동 때 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태극권은
몸과 마음을 함께 운동시키는 무술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운동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음악 감상, 취미 생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까요. 수면은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수면 중에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성장과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수면을 통해 기억력이 강화되지요.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건강 문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약화되며 기분 변동이 심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성인은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서 편안한 침구와 온도를 조절하여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세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노년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감염병을 전파하지 않으므로 타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매우 안전하며 부작용은 드문 편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입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요. 특히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을 개선하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한다면 크게 개선하고 늦출 수 있기도 하지요. 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심각해진 경우도 많지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질병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이나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이지요. 이렇듯 노후에는 건강을 지켜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생이 정말 길지요. 이왕 살게 된다면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내가 70대여도 요즘은 40년은 더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병을 고치는 데 들 돈과 시간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꼭 노년에 가져야 할 세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어서 취미가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아주 작은 취미라도 필요합니다.
노년 전문 의사들도 노인들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취미를 즐기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지요. 70대 초반의 여성분도 삶이 적적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노후에 취미가 없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취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물어보자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일과 자녀들의 양육에 전념하며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었지요. 항상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자녀들이 성장하면 취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휴식 시간의 대부분을 집에서 혼자 보내며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오래 하지 않아 인간관계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상태였지요. 노후에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항상 바쁘게 살아갔던 탓에 돈도 있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워냈지만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찰을 하지 못했기에 외롭다고 느꼈지요. 취미가 없으면 삶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청년 중년 못지않게 노년의 취미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즐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취미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노후의 취미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에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사람과 노후의 삶을 같이 보낼 것인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다양한 관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취미를 즐기기 위해 돈이 많이 든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돈이 많이 드는 취미만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취미입니다. 노년층에게 관절염,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노년 전문 의사들도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균형을 확보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장딴지,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안전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탁구 대회에도 60대 이상이 참가하는 실버부가 따로 편성돼 있어 대회 참가를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기도 좋습니다. 80세 이상 노인들은 탁구공이나 라켓이 조금 큰 라지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 키우기입니다. 베란다 혹은 텃밭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면서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부터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반찬을 해먹을 수 있는 성취감도 느끼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며 부부끼리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네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음악은 음악 치료를 통해 우울증이나 신체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사람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음악을 들으면 뇌에서 즐거움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생성되고 음식을 먹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아지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장하는 옥시토신도 생성돼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은퇴를 하고 지위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음악 감상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를 듣는 것도 좋고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서 작곡가와 음악에 담긴 역사 등을 공부하면 새로운 취미를 넘어서 남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교양도 갖출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독서입니다. 저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정말 좋은 취미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취미입니다. 노년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는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 이럴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야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체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책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르듯 가벼운 소재의 책들부터 조금씩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세계와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새로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6번째는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당겨주고 강화를 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 동작과 명상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이나 저녁 편하신 시간대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일상 루틴으로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 오셨다면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취미 생활하시더라도 위험하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시는 게 중요하지요. 인생 100세 시대가 전망되면서 은퇴 후에 30년에서 50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행복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찾으셔서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다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늙음은 삶의 과정 중 하나이며 삶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므로 멈추게 할 수는 없겠지만 늙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지요. 나이가 들어 노년으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서도 행복을 찾고 편안하고 성숙한 노년을 맞이한다면 큰 기쁨과 복을 누릴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인생이 막을 멋지고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함께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혼자서도 함께 해도 행복한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